IMF 때 우리 몇 살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97년도, 98년도. 초등학생. 아, 4살? 아이고야. 제가 9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98학번이니까 그 IMF가 됐을 때 얼마나 한참 힘들었겠습니까? 그쵸? 우리 집안이다. 그리고 사실 전 국민이 그 힘든 그 시기였었어요. 그 당시에가 98년도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정리해고 아니죠. 그 명예퇴직을 하셔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 나이 52세인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할까 좀 더 버틸까. 그래도 명예퇴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퇴직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서 이렇게 좀 미래를 좀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고민을 저는 옆에서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준비하느라 취직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쫙 아무리 이력서를 해도 중소기업, 대기업도 다 망하는 판에 신입사원 누가 뽑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다 봤는데 그 당시에 인수합병, 그 은행 인수합병도 어마어마하게 심했고요. 은행 퇴출도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98년도에 은행이 퇴출이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대전 사람이라 대전에는 무슨 은행이 있었냐면 충청은행이 있었거든요. 충청은행. 근데 그게 어디하고 합쳐졌냐면 하나은행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충청하나은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근데 충청은행을 퇴출 안 시키려고 막 그 대전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하죠? 회사채를 막 구입해주고 막 엄청 그랬었어요. 퇴출 안 시키려고. 그 정도로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인수합병 되거나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은행 직원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정리해고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수합병 되면 어쩔 수가 없고 퇴출되면 어쩔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퇴출은행 5개 직원 중에서 85%가 업무에 미국 복귀했대요. 85%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조직적인 반발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고요. 전산망의 암호를 변경했고요. 일부러. 주요 서류를 일부러 파기했고요. 금고 열쇠를 일부러 반납을 거부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말 그대로 업무 방해를 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좀 심각했냐면 회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예금을 맡긴 사람들도 돈을 못 찾는 것도 있었고요. 그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정작 고객들이었던 거예요. 고객들. 그래서 어음 교환의 마비로 교환이 재개된 첫날 5개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부도율이 18%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입출금 마비로 조세, 공과금, 보험료가 연체돼서 연체이자만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LC 업무 등의 마비로 수출기업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종금사의 결제방이 연쇄마비되어 12조에 달하던 시장 규모가 3조 원 규모로 위축됐대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옳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죠? 더 중요한 건 기업이 파산하면 최종 3년간의 최우선 변제된대요. 퇴직금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업 정지 전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중간 정산을 했고요.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고액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직업 대출금을 편법으로 상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회사에서 대출금 주죠. 그러면 그걸 갚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회사에다 갚아야 되는 돈을 안 갚아도 됐었던 거예요. 퇴직 처리하면서 퇴직금을 5.7배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우리 사주를 산 직원들은 회사 파산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회사에 납입하면 액면가 그대로 대출금하고 상계를 해줬고요.
소액주주한테 636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도록 만든 원인은 직원들이었대요. IMF 때문에 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은행 직원들 스스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거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회사 망했어? 그 당시에 망한 회사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회사 망했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 18년 전, 2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회사를 망했다가 10년 만에 재기하신 분들도 만났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한 공무원이 그 사람이 개발한 게 뭐였냐면 기차 안에서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한 독가스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가스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다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말 다 색출해가지고 다 처벌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찾았어요. 그냥 가장 주축이 악랄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그냥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스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누구라도 악해질 수 있다. 그게 옳고 그른지 모른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한 그냥 공무원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주 내가 내일의 내 개인적인 그 욕심에 조금만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무너져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옛날에 정말 수십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한 공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10년 전에 차키, 집키 3억 갖다 줬을 때 그거 받고 회사 그만둘 걸.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시스템으로 다 막혀있어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요. 웬만하면 사전에 이 사람이 횡령을 저지를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을 사람인지 이미 시스템으로 다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지금은 그 보안 시스템이라든 사람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덕성이라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버립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되게 좀 무서워요. 지금은 이제 저희 책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도요, 다 걸러낸대요. 어떻게 하는지 다 걸러낸대요. 정말 시스템 발달이 되게 많이 되죠. 결국 이거는 직업윤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직업 왜 선택했어에 대한 그 가장 목적이 충실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기뿐만 아니라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내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내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어떤 이 직업에 대한 내 사명감이라든지 내가 왜 이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컨텐츠가 여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머릿속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교수자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다 드러나죠? 다 티나죠? 들으신 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직업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 직업윤리가 있어요. 내가 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가치가 뭐고 내가 적어도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요.
되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윤리라고 하는 게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를 직업윤리라고 합니다. 물론 업무에 대한 사명감도 있겠지만 우리 생각과 이 마음가짐과 그리고 태도와 행동 양식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영역이에요.